테클라 레빗 협업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먼 길 오늘 비도 살짝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트림블의 세일즈 손미나 부장입니다. 네,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한 이유는 지금 다분야 설계의 그 코디네이션 에 강한 레빗 데이터로 그 레빗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물론 많은 모델링은 하지만 구조 쪽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철근이라든지 상세 컴포넌트라든지 설계 부분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하려다 보니 도면에서 2D로 다시 도면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현장에서 반영을 하려고 하면 모델 데이터와 설계 데이터, 모델링하고 불일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원래 취지가 BIM을 하는 이유가 뭐 설계 변경을 했을 때라든지 물량을 뽑고 그냥 간섭 체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2D 도면과 3D 도면이 불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설계 모델링을 한 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테클라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로 안내를 드리고자 이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요즘에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테클라랑 레빗을 같이 하다 보니 레빗 하는 사용자가 테클라를 가지고 했을 때 오류라든지 또 궁금한 점을 문의를 했을 때 레빗 팀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건 테클라 쪽을 사용하는 거니까 테클라에 문의하세요. 혹은 뭐 레빗 테클라 하는 데에서 이제 레빗 테클라 팀에 문의하면 이거는 레빗에 문의하세요.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러한 세미나는 처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빗 쪽에 굉장히 강한 다우 데이터와 저희 트림블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 세미나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테클라라든지 레빗을 했을 때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의외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정성스럽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너무 많은 부분을 좀 적어 주셔서 그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을 초점으로 이번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못한 부분들은 따로 연락드리고 뭐 데모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시고 궁금한 점은 따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그 귀한 시간 발걸음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좀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테클라랑 레빗이랑 이렇게 연동을 할 때 설정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 개발한 또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배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최적화된 연동을 가지고 좀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오늘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VIP 패키지를 좀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좀 세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으로요. 레빗 전문가로 지금까지 4년간 다우 데이터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시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레빗하고 테클라 연계 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현호 프로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스마트 컨설팅 팀의 강연호 프로라고 합니다. 네, 지금 다우데이터에서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 특히 BIM 쪽으로 많이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 업무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담당하게 된 부분은요, 일단 저희 레빗에서 레빗 모델과 테클라 모델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제일 앞단에 들어갈 레빗에서 레빗 모델을 테클라로 내보내는 그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여러 번 시도해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많은 문제들 사례가 있어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저는
레빗과 테클라 연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먼저 그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레빗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잖아요. 그렇죠? 테클라도 좀 시작할 때 어렵죠. 아니 레빗도 어렵고 테클라도 어려운데 아니 어느 세월에 이거 내가 지금 BI 프로젝트 하나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프로그램 두 개까지 해가지고 연계까지 하는 방법 해가지고 해야 되냐? 하나 프로그램으로 통합해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도 보통 시간이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사실 요즘 AI 많이 쓰시는데 AI도 사실 뭐 클로드는 이걸 잘하더라. GPT는 이걸 잘하고 뭐 제미나이는 이런 걸 잘하더라 하면서 뭐 AI 모델 여러 개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AI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이나 뭐 디자인, 하물며 저희 뭐 서류 업무 작업하는데도 이제 한 가지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한 가지 프로그램만 쓰는 경우가 특히 극히 적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좀 프로그램을 좀 덜 만든 게 아니라 사용자분들이 내가 내는 성과물을 좀 더 그럴듯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그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소프트웨어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저거는 저기서 이렇게 작업을 나눠서 하고 한 군데서 이제 통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도 그런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게 여러 기능들을 좀 두루뭉술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한 가지 컨셉에서 확실하게 잡아줘서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그 부분만은 우리가 잡아줄게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기능들이 발전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 파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여기 보시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레빗과 테클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이 어떤 강점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을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레빗과 테클라를 같이 쓰는 게 좋은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쓰면 좋은가라는 이야기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IFC 포맷, 이제 레빗에서 테클라로 넘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IFC 방법이고 오류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도 IFC 방법이라서 이 IFC에 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IFC 외에도 이제 테클라로 넘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 방법들까지 보면서 1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빗과 테클라 어떤 강점들이 서로 갖고 있길래 둘을 연결시키려고 하느냐. 네, 레빗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제 넓고 통합적인 BIM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3D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객체 하나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한 수십 개, 수백 개의 데이터를 넣고 그럼 그 데이터들이 한 수천 개, 수만 개씩 쌓였을 때 내가 원하는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그런 능력에서 굉장히 탁월한 장점을 보이고 있어서 BI 프로젝트에서 거의 교과서처럼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크닉 스트럭처도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 구조, 말 그대로 구조 분야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이나 이제 보통은 철골조,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철골조다라고 하시면은 보통은 이제 레빗보다 테클라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구조 관련해서는 테클라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프로그램의 각 강점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작업을 하시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레빗에서 이제 RC 같은 경우 그리고 철골도 마찬가지죠. 보호 기둥 이런 기본 부재들을 일단 작업을 해주고요. 그 모델을 어떻게든 테클라로 내보내서 테클라에서 철근을 배근을 하고 디테일하게 배근을 하고 그리고 철골의 연결부 그러니까 볼트나 용접적 박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그런 상세한 디테일들을 올려나가는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짜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레빗에서는 빔 프로젝트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상세 수준이라고 해서 LOD가 보통 300에서 350 정도 모델링까지 해주시고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공빔을 해야 돼. 아니면 어떤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LOD를 400에서 450까지 450은 없죠. 뭐 400 이상으로 올려야 돼. 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시면은 이제 테클라로 어떻게든 넘겨서 철근과 철골 연결부를 표현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워크플로우가 진행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바라보면은 레빗에서 이제 구조부재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걸 테클라로 넘겨서 LOD를 형성, 이제 쭉 끌어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트림블 커넥트라고 해서 지금 이번 세션에서 안 할 거지만 뒤에 트림블에서 제공하는 그 CD 공동 작업 환경,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모델들을 통합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 레빗에서 테클라 스트럭처로 넘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방식은 어떻게 되냐? 아까 처음에 목차에서 설명드렸던 이 IFC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IF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IFC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프로젝트 한 번쯤 해보셨던 분들은 IFC 한 번쯤 다뤄보셨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IFC는 빌딩 스마트라고 해서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이 어떤 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에서 만든 빌딩 스마트라는 단체에서 만든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제 표준을 왜 만들었냐면은 지금 테클라랑 레빗만 해도 서로 파일 확장자가 다르죠. 그래서 레빗 파일을 테클라에서 못 열고 테클라 파일 레빗에서 못 열어요. 이거는 지금 테클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제 BIM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뭐 아키캐드나 그런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이 현장에서 저 현장에서 제출하는 모든 파일의 확장자가 다르고 뭐 검토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하자고 해서 나온 게 IFC라는 개념입니다. 일단 확장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이름 뒤에 .ifc 이런 식으로 붙게 되고요. BIM 프로젝트 하실 때는 보통 이제 IFC 파일까지 같이 납품을 하시게 되셔서 아마 프로젝트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 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모델에 모든 정보를 담는다. 이제 보통은 이제 같은 포맷으로 넘기고 받는 게 사실 IFC만 있는 게 아니라 OBJ나 FBX 같은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이 IFC를 많이들 채택하는 이유가 BIM, 그러니까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속성 정보까지 다 넘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IFC를 채택해서 이거를 성과물로 제출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BIM 프로그램에서 저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교환을 할 때도 IFC를 통해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뭐 덮여서 안 보이네요. 도라고 해보면은 레빗에서는 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조 프레임.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트럭처 프레임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테클라에는 그 똑같은 객체를 콘크리트 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벌써 이거 하나 분류에 대한 언어조차도 안 맞으니까 서로 파일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IFC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이제부터 보는 IFC 빔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할 거야. 그래서 너네 만약에 파일을 교환하거나 이런 국제 표준에 맞출 거면은 여기에 맞춰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레빗도 테클라도 여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IFC에서 쓰는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레빗에서 내보내는 걸 먼저 보면은 레빗 창에서 내보내기에 IFC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내보내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C로 어떤 버전으로 내보내고 뭐 어떤 객체를 내보내고 어떤 식으로 내보낼지에 대한 설정들 굉장히 많고요. 특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빗에서 쓰는 언어와 IFC에서 쓰는 언어를 매핑이라고 해서 매칭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 이름을 저장해주고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momo.ifc 방식으로 파일이 내보내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IFC를 바로 테클라에서 불러와도 돼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이제 이 IFC 파일은 전용 뷰어도 따로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빔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쓰긴 하는데 한번 중간에 검토, IFC로 잘 내보내졌나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빔비전 같은 IFC 전용 뷰어들을 통해서 레빗에서 내보낼 때 뭔가 빠진 객체는 없는지 이상하게 내보내진 객체는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IFC라는 파일은 좀 재밌게도 메모장에서도 열 수가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쨌든 텍스트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볼 수가 있어요. 3D 형상인데 이거를 지금 몇천 줄, 몇만 줄짜리 텍스트로 변환이 되어 있는 게 이 IFC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하셔서 뭐 다 이제 연결 프로그램하고 메모장 누르시면 바로 저게 몇만 줄짜리 텍스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잘 넘어왔다, IFC로 잘 넘어왔다 싶으시면은 이제 테클라죠. 테클라에서 가져오기에 이제 IFC 파일을 바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이제 CAD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외부 참조처럼 이제 참조 모델로 IFC를 불러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참조 모델로 불러오면 여기에는 사실 어떤 작업도 불가능해요. 철근을 넣는다든가 철골 연결부를 넣는다든가. 그래서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보시면은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참조 모델로 불러온 다음에 IFC 변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테클라 안에. 그걸 해주면은 이제 여기 있는 몇백 개, 몇천 개의 부재들을 다 테클라 네이처 객체, 그러니까 테클라에서 인식하고 뭔가를 작업을 할 수 있는 객체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다 자동으로 다 넘어왔나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주신 다음에 변환을 눌러주시면은 모든 객체 하나하나가 테클라에서 직접 배근도 할 수 있고 연결부 모델링도 할 수 있는 상태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레빗에서 내보낸다, IFC 켜서 잘 넘어가는지 본다, 이제 테클라에서 불러온다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직접 이제 IFC 작업을 하면서도 그랬고 제가 이 다우 데이터에 하면서 문의를 이제 테클라 이런 IFC 변환 관련 문의를 받으면서도 그랬고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빗과 테클라는 연계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되긴 되는데 이것을 너무 이제 오류가 많으니까 사용성이 너무 낮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워서 이것들이 왜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서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비 모델을 완벽하게 테클라로 옮길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오류들이 있는데 좀 종합을 해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모델 깨짐이라고 해서 나는 모델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러왔는데 모델이 뭔가 없어져 있거나 형상이 좀 찌그러져 있거나 뭐 계단 형식으로 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성 유실입니다. 이 BIM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객체가 뭐 시공사가 어디고 뭐 재질이 뭐고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을 텐데 그것들이 몇 개씩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좌표 문제. 나는 이제 형상은 다 제대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여기 좌표를 찍어봤는데 레빗에서 내보냈을 때 좌표랑 좀 안 맞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뭐 이제 레빗의 모델이랑 테클라의 모델을 이렇게 겹쳤는데 서로 어긋나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좀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 두 번째 속성 유실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레빗의 모델을 테클라로 내보내서 테클라에서는 이제 그 객체의 형상을 기반으로 철근 배치하기 위한 참조 모델일 뿐이라서 속성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1번과 3번 모델 깨짐과 좌표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깨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좀 뜬금없긴 한데 제가 첫 직장이 시공사였어요. 그래서 시공사여서 이제 내가 현장에 처음 배치를 받고 한 2주가 됐을 때 이제 그때 공구리 타설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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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사 팀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보다가 공사 팀장님이 저한테 강 기사야 저거 덴바 맞는지 좀 보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들어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덴바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덴바 뭔지 잘 모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신입사원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일단 갔어요. 뭐 덴바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뭐라고 한 거긴 하겠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콘크리트 사상한 데까지 가서 그걸 전 보장이 났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부장이 와가지고 너 덴바가 뭔지 모르냐 뭐 하냐 하고 그날 좀 호되게 혼났는데 사실 저보다는 제 사수가 혼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좀 호되게 혼났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좀 억울하잖아요. 사실 제가 고장난 거를 좀 고장 안 나게 하려면 미리 나한테 이런 걸 줬어야 됐잖아요. 그쵸? 나는 이제 이런 거 못 받았어요. 사실 보니까 이런 거 주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알아서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네가 지금까지 학부에서 배웠던 것들, 네가 지금까지 책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이랑 현장에서 쓰는 용어랑 다르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매칭이 제대로 안 되면 저처럼 보장이 돼요. IFC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죠. 네. 그래서 구조 프레임은 이제 너는 이제 나갈 IFC로 내보낼 때 너는 이제부터 구조 프레임이 아니라 IFC 빔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주고 내보내야 되고요. 이렇게 내보내면 테크라는 어떻게 해요? IFC 빔이네. 우리는 콘크리트 보니까 콘크리트 보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흐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위에도 아래도 뭔가 어긋나 있으면은 이 객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형성이 없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뭐 소성이 바뀌어 있거나 뭐 그런 오류들이 나타나고 네,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IFC 파일 하실 때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이런 매핑이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잠깐 영상에서 슬쩍 지나갔는데 레빗에서 내보낼 때 이렇게 매핑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레빗에서 쓰는 언어들 기둥, 난간, 뭐 구조 기둥 뭐 이런 것들이 IFC로 나갈 때는 이런 단어로 나가야지 이제 통일이 된다는 거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바꿀 거 있으면은 여기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제 카테고리 카테고리 왼쪽에 있는 거 카테고리라고 하고요. IFC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매칭 시켜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보낼 때는 이런 과정이었으니까 테클라에서 불러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 모델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테클라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체로 변환해주는 작업인데 그걸 일단 테클라에서 자동으로 해줘요. 그리고 자동으로 해준 결과가 이렇게 뜹니다. 색깔이 좀 다른 것들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는 거는 잘 됐어. 나 이제 인식했어. 너 이거 콘크리트 보 400이 600짜리고 이거는 H 형광 이거 500에 500에 뭐 16에 4에 뭐 이거 그거고 다 이제 가면 인식해서 잘 들어온 친구들이 전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보라색 뭐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오류라고 쓰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테크라에서 인식을 못한 거예요. 얘가 뭐 하는 구조인지 모르겠어. 네. 이거의 동작 원리를 일단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름 매핑. 그러니까 레빗에서 이 객체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기둥이라고 하면은 400에 600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준다고 했을 때 이 400에 600이란 이름이 테클라 안에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각 기둥이나 보의 단면 형성이 있어요. 걔네도 이름이 있겠죠. 걔네 이름이랑 또 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면은 그 이름을 기준으로 그 단면을 적용을 시킵니다. 너 400이 600이야? 너 600이 800이야? 하면은 거기 이름에 맞게 단면을 다 부여해서 객체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만약에 이름이 안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그 단면 치수를 인식을 해서 자기 그 테클라에 있는 단면이랑 대조를 하고 얘랑 좀 맞네 해서 그 단면으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것까지 안 하면 이제 오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벽체 같은 경우가 오류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굴곡이 졌다고 오류가 생긴 건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끄트머리 좀 살짝 삐져나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뭔가 모델이 비정상적으로 잘려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한 객체들은 테클라에서 바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방법이 아예 없느냐? 물론 이제 저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는 저 오류 같은 친구들을 수동으로 내가 어거지로 테클라 객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신에 형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테클라에서 좀 이거랑 비슷한 애를 어떻게든 찾아서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직접 템플라에서 부제를 만드는 기능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좀 보완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거는 뭐다? 근데 사실 이름을 맞추는 거 힘들어요. 프로젝트마다 이제 객체 이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정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형상들이 좀 이상하게 잘리거나 네, 너무 좀 조인이 이상하게 돼 있다 같은 부분들 한 번씩 손봐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테클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보완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여기 넘어갈게요. 이거 저희 PPT 이거 드리나요? 드리죠? 네, 드리니까요. 네,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좌표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좌표를 이거 이렇게 내보냈는데 불러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 좌표 생각해보면 별거 없어 보이거든요. 내가 좌표 기준점을 여기를 0,0이라고 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가 이 정도 숫자가 좌표가 될 거야. 만약에 뭐 GRS 80 같은 이제 뭐 지휘좌표기 쓰시는 분들은 뭐 60만, 20만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레빗에서 이렇게 맞춘다고 치면은 뭐 테크라에서도 똑같이 맞춰놓고 그냥 오픈 그 0,0에다가 0,0을 박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왜 자꾸 여러 사람들이 오류가 나냐? 이 기준점이라는 친구가 레빗에 한 3개가 있고요. 테클라에도 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기능과 이 친구들의 용도 그리고 이 친구들을 어디서 설정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얘를 기준으로 내보내서 얘를 기준으로 이제 들여온다 하면 그때는 이제 좌표가 어긋나요. 방향도 어긋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IMC를 내보내실 때는 저도 이제 항상 하면서 헷갈려요. 이제 3단계를 거쳐가면서 좌표를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좌표 체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좌표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내보낼 때도 너 어느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 모델을 내보낼 거야를 묻는데 이것도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선택한 전에도 각 측량 기준, 이제 뭐 측량 기준점이든 프로젝트 원점이든 이 친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사전에 미리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IFC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메모장에서도 열 수 있다고 했죠. 메모장에서 열면은 IFC 카르테시안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한 10번, 항상 10번이 있더라고요. 버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여기에 내가 처음에 설정한 저희 기준점의 좌표가 저기 들어있으니까 내가 설정한 좌표 제대로 나갔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클라에서 불러올 때도 너 지금 모델을 어느 점을 기준으로 이 모델을 가져올 거야를 묻는데 거기서 잘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탱클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모델 원점이랑 작업평면 저렇게 2개밖에 없는데 기준점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는 좌표계가 따로 있으시면은 기준점을 또 새로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요. 그걸 사용해서 좌표를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교육 시간이면은 여기 클릭하셔서 기준점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할 텐데 사실 이게 기준점 잡는 게 있습니다만 알고 가셔도 나중에 보시면은 어떤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는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 정도만 오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GRS 80 같이 지리적하게 쓰고 계신 분들도 이거 좀 특히 이렇게 큰 좌표로 가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수정권이 안 들어오면 그 지리좌표에 쓰시는 분들은 이거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레빗에서는 20마일 그리고 테클라에서는 10km가 모델 한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원점에서 레빗에서 20마일 그리고 테클라에서 10km 밖으로 모델이 벗어나가면은 이 친구들이 깨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모델이 깨지니까 뭐 지그재그로 보여요. 모델이 완전 망가졌어야 하는 부분들 보면은 좌표는 저 멀리 있고 객체는 여기 있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좌표 설정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이제 레빗 모델이 잘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IFC도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계속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있고요. 지금이 아마 4.3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테클라 공식 홈페이지 설명에서 보면요. IFC는 2.3이 지금 제일 안정적으로 검증이 된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워크플로우대로 레빗 객체를 내보내서 테클라에서 LOD를 높인다고 이런 워크플로우를 하실 거라면은 IFC 버전은 2.3으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사실 4.3 2.3에서는 철근이 좀 약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2.3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과정에 철근을 내보내는 과정이 없어서 제가 2.3 쓰라고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IFC 교환하실 때 철근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4.3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워크플로우대로라면은 2.3을 제일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버전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레빗에서 내보낼 때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빗에서 내보낼 때 처음에 선택하라고 하는 게 IFC 버전이에요. 그래서 IFC 파일 켤 때도 맨 처음에 뜨는 게 IFC 버전이고요. 그래서 2.3 코오디네이트, 특히 저 코오디네이트 뷰 2.0이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정해서 내보내 주시는 거 중요할 거고. 지금 보시면은 옵션 되게 많죠. 탭도 엄청 많고, 저 탭마다도 설정해야 되는 체크박스도 많고, 드롭다운도 많고, 저거 언제 하나하나 다 설정하나.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인사말 드린 분이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좀 선물 같은 걸 준비를 했어요. 선착순이라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맞을까요? 고개를 돌리시네요. 네, 아무튼 이제 세 가지 파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되게 큰 건 아니고 제이슨 파일이랑 텍스트 파일 저 친구들은 아까 여기 옵션 설정 창에 밑에 보면은 이제 가져오기 이제 버튼이 있어요. 가져오기에서 제가 드린 파일 그냥 가져오시면 설정이 다 바뀔 겁니다. 제가 테클라 그냥 그 상태로 바로 내보내면 테클라로 내보내기 딱 적합한 상태로 내보내시게 좀 옵션 설정을 다 해놨고요. 그리고 txt 파일 같은 경우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언어 일치시키는 맵핑 파일 있죠. 그것도 대략 다 설정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맵핑하는 창에서 밑에 가져오기 누르시면은 저 txt 파일 저 그대로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옵션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정해드릴 수 없는 게 사실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여러분 모델 보고 좌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HTML 이제 가이드 문서를 드렸는데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델이 이런 상태라면 이걸 하세요. 저런 상태라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보장드리니까 이거는 필수로 체크하세요. 이건 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가이드 참고하셔서 그리고 이 제이슨이랑 텍스트 저 파일 적용하는 방법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IFC 말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좀 빠르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이제 CXL 파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는 이제 트림블 제품 안에서 트림블 제품끼리 이제 서로 이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이제 그런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CXL 파일로 레빗 파일도 CXL로 변환할 수 있는 애드인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바로 테클라로 보내는 그러니까 IFC는 한 단계, 두 단계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CXL 같은 경우는 바로 테클라에서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좀 더 그 단계 자체가 줄어드니까 속성 유실이나 그런 모델 깨짐 그런 리스크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테크 프리뷰, 아직 미리 보기 정도의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를 제대로 내보내기 위해선 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개구부도 레빗에서 개구부 뚫는 법이 한 세네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딱 이 방법으로 개구부를 뚫어야 이제 모델이 제대로 나가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갖고 지켜봐 주시면은 나중에는 IFC보다 더 강력한 기능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BI 쪽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그래스호퍼입니다. 이제 시각적 코딩이라고 하나요? 비주얼 코딩이죠. 이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어떤 기능을 실행시키고 동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이제 레빗이랑도 연결을 시킬 수 있고 이제 테클라랑도
보시는 것처럼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 가능하냐면은 이제 알고리즘만 잘 짜면 이거 사실 이게 비주얼 코딩이긴 하지만 어쨌든 코딩이라서 진입 장벽이 높긴 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제대로 사용만 해주시면은 알고리즘을 짰을 때 랩이 객체를 여기다가 그래스오퍼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그럼 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각 객체들은 이제 탱글라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객체들로 변환해주는 그런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버튼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바로 아까처럼 IFC나 CXL처럼 뭐 파일 변환 이런 거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단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 IFC로 하면 잘 안 내보내지는데 이걸로 보니까 아까 이 계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대신에 이제 좀 더 자유롭고 원래 기존의 방법에서 불가능했던 방법까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IFC 그리고 아직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CXL 내보내기 그리고 좀 더 자유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래스호퍼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 프로젝트의 성향에 따라서 알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가능하다. 네. 테클라와 랩이 연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주시면은 그래도 IFC 좀 오류 같은 거 뜨셔도 대충 이게 어느 게 문제구나. 만약에 테클라로 불렀는데 이게 오류가 떴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빈 비전 같은 걸로 IFC 파일을 직접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IFC 파일이 자체가 잘 넘어와 있다면은 트림블 잘못인 거고 IFC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면은 이걸 내보낸 랩이 잘못인 거고 그래서 IFC 파일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내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다 절반으로 줄어들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도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연호 프로라고 하고요. 네, 제가 지금 명함이 지금 다 소진했는데 아직 명함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거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진행해주신 다우데이터 강현호 프로님한테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설명해주신 내용 중에 국제표준 포맷인 IFC를 통해서 뭐 좌표라든지 데이터 유실, 그다음에 뭐 모델 깨짐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그랬고 설정 값들을 좀 테스트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 이제 본인이 어떤 툴을 사용을 하면 다른 툴은 좀 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다우데이터의 강현호 프로님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러그인 연동해서 그런 속성 값을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리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따로 신청해주신 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